자,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.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개념이지만 아예 계산 자체가 잘못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수익률에 대한 계산이. 무슨 말이냐. 맨 처음에 제가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요.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실제로는 비용인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는 지출이 안 돼요. 이게 좀 재밌는 얘기죠. 뭐냐면 내가 이번 달 장사를 한 달간 장사를 해봤더니 제 호주머니에 얼마가 남아있냐면 500만 원이 남아있어요. 5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. 장사해서. 근데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내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비용을 빼줘야 돼요. 보이지 않는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한 3억을 투자를 했어요. 한 3억을 인테리어에 투자를 해버렸어요.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3억 원을 3년에 걸쳐서든 5년에 걸쳐서든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창업할 때 그 돈을 썼으니까 그걸 처음에 창업할 때 비용을 쓴 걸로 계산을 하지 않고 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소위 1년에 얼마씩을 빼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3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3년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억씩을 빼줘야 돼요. 그럼 1년에 1억을 빼주려면 한 달에 거의 근 1,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1,000만 원을 비용을 발생을 한 거예요. 근데 돈은 왜 안 나가느냐, 호주머니에서. 창업할 때 이미 나가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많은 창업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자기가 번 돈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런 돈이 모아져서 내가 3억을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3년 후에 그 돈들이 모여서 3억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돈 번 겁니까? 못 번 거잖아요. 내가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3년 후에 딱 3억밖에 안 남아있더라. 내가 돈도 안 쓰고 모았는데 그러면 그 돈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을 비용으로 빼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익을 계산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. 이해되셨습니까? 자,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수익성 분석을 해줘야 된다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표자 인건비입니다. 자, 제가 방금 전에 카페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예를 1억을 투자해서 여러분 300만 원을 벌었으면 3%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 투자 수익률이. 이거 여러분한테 매력적입니까?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리뭉실한가요?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00만 원에 대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포함되어 있느냐가 문제라고요. 내 인건비는 따로 받아놓고 300만 원을 벌었으면 이건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인건비를 따로 빼놓지도 않고 그냥 남은 돈이 300만 원이면요. 사실은 300만 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내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요. 그 투자 수익은 사실은 뭐냐면 영원이란 말이에요. 이래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표자의 인건비를 기본적으로는 빼고 나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들은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표자의 인건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수익률로 따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면 300만 원이 남았다. 근데 300만 원이 내 인건비를 따로 안 빼놨다. 그러니까 내 인건비가 포함돼서 3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. 이때는 3%라고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투자 수익률의 허와 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투자 수익률은 어찌 보면 진짜 투자 수익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안 써먹을 겁니까? 그게 아니라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. 여러분이 정확한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. 근데 그 정확한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
하는 거를 여러분이 공부가 사전에 안 돼 있으면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벌써 2교시가 지금 3시 3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다 교육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대신에 수익성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으니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정확한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투자 수익률의 허와 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투자 수익률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속을 수 있는 좋은 소위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. 이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컨설턴트나 가맹본부들하고 상담을 할 때 회수기간이 3년이다, 4년이다, 2년이다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요. 이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투자 회수기간이 3년이다라고 하면 그냥 수익률 3% 정도를 감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회수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4%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네, 이 부분은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회수기간과 투자 수익률의 관계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회수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3년 내 회수, 2년 내 회수, 4년 내 회수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수익률에 따라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. 어떤 회사가 2년 내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 아 얘네는 소위 4%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구나. 어떤 회사가 3년 내 회수라는 용어를 쓰면 여기는 3%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구나.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. 물론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? 정확하게 계산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. 정확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정확하게 계산된다는데 의미가 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적정한 투자 수익률이냐고. 저는 적정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느냐? 맨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그 수입은요 2가지로 나누자. 하나는 여러분의 급여소득. 여러분이 사장이지만 여러분도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요. 여러분의 인건비를 별도로 빼는 거예요. 그 급여소득이 얼마이고 그 급여소득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가지고요. 합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창업을 통해서 버는 돈이 계산이 되거든요. 이 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숫자이면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도 좋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창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. 제가 아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?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이 확정한 상태에서 매장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해보라고 그랬죠. 이때 이 수익성 분석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면 거기에 여러분이 책정한 대표자의 인건비와 인건비를 차감한 수익 같은 거를 보여준단 말이죠. 그거를 총합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돈을 이 창업을 통해서 번다고 하면 아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지 단순히 누군가 가맹본부 임직원 이야기, 컨설턴트 임직원 이야기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? 라고 하는 말만 듣고 창업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. 여러분이 속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